시간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지지만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저는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억만장자들도 사실은 시간을 잘 다룬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그 힘을 누구보다 존중했습니다. 저는 언젠가 저에게도 그런 능력이 생길 수 있을까 고민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다 중요한 깨달음 하나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제가 가진 진짜 자산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시간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음을 기울이면 언제든 금처럼 바뀌는 마법 같았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이라면 먼저 시간을 부자로 만들어야 한다는 점도 깨달았습니다. 작은 시간도 소중히 쓰기 시작하자 제 마음속에서 이상한 기쁨이 싹 텄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지갑이 조금씩 부풀어 오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려고 진심으로 노력했습니다. 저 스스로도 놀랄 만큼 하루의 흐름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중요한 일에 시간을 쓰면 마음까지 훨씬 단단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힘은 돈보다 귀했고 자신감보다 더 깊은 뿌리를 내렸습니다. 저는 그때 돈을 벌기 전에 먼저 시간을 벌어야 한다는 진리를 이해했습니다. 한순간 한순간이 모여 부가 쌓인다는 당연한 사실을 드디어 몸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부자가 되는 일은 결코 요란한 행동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간을 아끼고 시간을 정성 들여 쓰는 작은 행동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작은 행동이 결국 제 삶 전체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조용히 마음속으로 외칩니다. 오늘 이 시간을 부자로 쓰자고 말입니다. 저는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작은 종이를 꺼내 중요한 일을 적곤 했습니다. 그 종이에는 언제나 많은 일들이 적혀 있었고 그 중에는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일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 중 한 가지가 제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일이 되곤 했습니다. 하루의 가치는 그 한 가지에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죠. 중요한 일을 먼저 끝내면 그날 하루가 기적처럼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느낌이 너무 좋아 이 습관을 놓지 않았습니다. 가끔 어려운 일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도 배우게 되었습니다. 쉬운 일을 고르면 마음은 편하지만 인생은 제자리에 머물렀습니다. 반대로 어려운 일을 선택하면 마음은 조금 힘들었지만 인생은 놀랍게 성장했습니다. 저는 이 차이를 느낄 때마다 다시 한번 겸손해졌습니다. 삶은 결국 선택의 연속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아주 작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과는 크게 다가왔습니다. 중요한 일을 끝내고 나면 마음속 깊이 따뜻한 만족감이 찾아왔습니다. 그 기쁨이 저를 다음 날로 이끌어 주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미래는 결국 이런 반복 속에서 만들어졌습니다. 하루에 단 하나만 잘해도 인생은 새롭게 바뀔 수 있었습니다. 그 단 하나가 쌓여 커다란 성공으로 이어지는 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나 제게 묻습니다. 오늘의 나를 성장시킬 단 한 가지는 무엇일까 하고요. 그 질문 덕분에 저는 지금도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부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기분이 좋아지는 순간을 찾기 위해 여러 행동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저는 중요한 일을 끝냈을 때 가장 큰 기쁨이 찾아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순간 뇌에서 따뜻한 도파민이 흘러나오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별것 아닌 순간처럼 보이지만 그 느낌은 마치 보상을 받은 듯한 설렘이었습니다. 저는 이 느낌이 좋아서 자꾸 중요한 일을 먼저 하고 싶어졌습니다. 조금씩 제 몸이 좋은 행동에 중독되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나쁜 습관은 쉽게 생기지만 좋은 습관은 노력해서 얻어야 한다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 말은 여전히 저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중요한 일을 끝내는 순간 저는 스스로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 작은 칭찬 하나가 또 다른 동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저는 중요한 일을 먼저 하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겼습니다. 누군가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움직이게 된 것이죠. 그 변화는 제 인생에서 놀라운 성장으로 이어졌습니다. 하루를 끝내고 나면 오늘 참 잘 살았다라는 기분이 찾아왔습니다. 그 만족감은 하루의 피로까지 지워주는 듯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변화는 마음에서 먼저 일어난다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변화는 좋은 습관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중요한 일을 향해 조용히 걸음을 내딛습니다. 그 한 걸음이 또 제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어 줄 것이라는 믿음과 함께 말입니다. 부자가 되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일은 사실 아니오라고 말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늘 누군가의 부탁을 들어주며 제 시간을 쉽게 내어주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제 삶에 필요한 중요한 일들은 자꾸 뒤로 밀렸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조금씩 순서를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 시간에 가치가 없는 일들에는 용기 내어 아니오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은 제 입에서 참 잘 나오지 않았지만 연습을 하자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놀랍게도 아니오라는 단순한 말이 제 시간을 지켜주는 울타리가 되었습니다. 그 울타리 안에서 저는 비로소 제 인생을 다시 설계할 수 있었습니다.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시간을 중요하게 다룬다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 말은 언제나 저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시간을 소중하게 지키면 스스로에 대한 존중도 함께 커졌습니다. 그리고 그 존중은 제 행동을 또 한 번 성장시키는 힘이 되었습니다. 저는 점점 더 가치 있는 일들을 선택하는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가치 없는 일에 휩쓸리지 않게 되자 마음도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제가 나아가고 싶은 방향이 점점 더 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변화는 제 삶 전체의 속도를 빠르게 만들었습니다.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은 누군가를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제 미래를 선택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달은 순간 저는 더욱 용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제 선택을 소중히 여기고 그 선택으로 조금씩 부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더 가치 있는 선택을 향해 조용히 나아갑니다. 부자들은 단순히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일정한 리듬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는 꽤 늦은 나이였습니다. 하지만 늦게 깨달았다고 해서 실천하지 못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저는 하루의 첫 순간을 가치 있는 일로 채우는 연습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작은 시작 하나가 하루 전체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중요한 일을 먼저 하면 머릿속이 맑아지고 마음도 한결 차분해졌습니다. 반대로 가치 없는 일을 먼저 하면 하루가 흐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단순한 차이를 이해하자 제 삶은 점점 더 안정된 리듬을 찾게 되었습니다. 리듬이 생기니 행동이 자연스럽고 쉬워졌습니다. 그 결과 하루의 성취도 놀라울 정도로 커졌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자연이 된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리듬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부자들의 삶은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매우 단순한 리듬 위에 있었습니다. 그 리듬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정해야 했습니다. 저는 무엇을 먼저 할지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물었습니다. 그 질문은 제가 헤매지 않도록 길을 비춰주는 등불 같았습니다. 리듬을 지키면 삶이 불안해지지 않았고 마음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는 매일 이 리듬으로 하루를 쌓아갑니다. 그 리듬이 언젠가 큰 부를 이루는 기초가 될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조용히 제 리듬을 이어가며 부자의 길을 만들어 갑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하는 작은 행동이 부자의 하루를 결정한다고 저는 믿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느 날부터 군인처럼 먼저 침대를 정리해 보기로 했습니다. 불과 몇십 초가 걸리는 이 행동이 생각보다 큰 힘을 주었습니다. 침대를 가지런히 정리하고 나면 마음속에 작은 승리감이 생겼습니다. 그 승리감은 오늘도 제대로 살 수 있겠다는 조용한 확신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작은 행동을 매일 반복하면서 자기 훈련의 즐거움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귀찮고 사소해 보였지만 점점 제 삶의 리듬을 만드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이 작은 승리는 더 큰 승리를 부르는 신호탄처럼 느껴졌습니다. 침대를 정리한 뒤에는 자연스럽게 중요한 일들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꼭 해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스스로에게 묻게 되었습니다. 그 질문 덕분에 저는 아침부터 부자의 사고방식을 연습할 수 있었습니다. 부자가 된다는 것은 거창한 일이 아니라 작은 승리를 계속 이어가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 훈련은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고 스스로에 대한 신뢰도 높여주었습니다. 제가 저를 믿게 되니
세상이 저를 보는 눈도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침의 작은 습관 하나가 제 자존감을 올려주었습니다. 자존감이 높아지니 도전하는 일도 훨씬 덜 두려워졌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조금씩 달라지고 삶이 조금씩 부자가 되어갔습니다. 저는 이 변화를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저 오늘도 침대를 정리하고 마음도 정리하며 조용히 시작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언젠가 큰 부로 이어질 것이라 믿으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엽니다. 저는 어느 순간부터 퇴근 후 첫 1시간이 인생에서 가장 값진 시간이라는 말을 마음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TV를 켜던 예전의 습관을 천천히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대신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바라보는 시간을 선택했습니다. 하루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묻고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는 이 시간이 참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나눌 사람이 없다면 그 부는 텅 빈 껍데기 같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자가 되는 방법 중 하나가 관계를 부자로 만드는 것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나 가족과 웃으며 보내는 시간은 숫자로는 셀 수 없는 가치가 있었습니다. 이 시간을 의도적으로 챙기자 마음이 훨씬 풍요로워졌습니다. 신기하게도 마음이 풍요로워질수록 일에서도 더 큰 성과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은 사람을 용감하게 만들고 도전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첫 1시간을 제 인생의 보너스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이 보너스 시간을 잘 쓰면 다음 날도 힘차게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가족과의 대화 속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릴 때도 많았습니다. 그 아이디어가 나중에 소득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부는 결국 사람을 통해 흐른다는 사실을 저는 점점 더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부드럽고 따뜻해질수록 삶의 기회도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집에 돌아오는 길에 다짐합니다. 오늘의 첫 1시간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선물하겠다고 말입니다. 이 작은 결심이 저를 진짜 부자로 이끌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덕분에 저는 매일 더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어느 날 문득 몸은 곁에 있어도 마음은 자꾸 딴 곳에 가 있을 때가 많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누군가와 눈을 맞추고 이야기하고 있으면서도 머릿속은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 순간이 반복될수록 관계는 조금씩 느슨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을 현재에 묶어두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상대방을 보며 오늘 이 사람의 감정은 어떨까 조용히 질문해 보았습니다. 왜 이런 표정을 짓고 있을까 마음속으로 한번 더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의식적으로 집중하려고 하니 대화의 깊이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상대방의 말이 예전보다 더 잘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진짜 연결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씩 배워갔습니다. 연결감이 깊어지자 관계는 저를 지지해주는 든든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많은 자극과 정보에 흔들리던 제 신경도 조금씩 차분해졌습니다. 저는 집에 들어오기 전에 잠시 멈춰 숨을 고르는 작은 의식을 만들었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물을 한 잔 마시며 내 안의 긴장을 내려놓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짧은 시간이 마음을 현재로 데려오는 다리가 되어 주었습니다. 현재에 온전히 머무를수록 사람들과의 시간은 더 빛나게 느껴졌습니다. 그 빛나는 시간이 인생의 진짜 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록 통장 잔고는 바로 변하지 않지만 마음의 잔고는 풍성해졌습니다. 마음의 잔고가 쌓이자 행동도 넉넉해지고 선택도 편안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잠깐 멈추어 현재의 나를 초대하려고 합니다. 그 초대가 결국 제 인생을 더 부자로 만들어 줄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때 일이 생기기만을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시키면 열심히 했지만 먼저 나서서 무언가를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그때 제 수입도 늘 비슷한 수준에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아침마다 오늘 내가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가치는 무엇일까? 스스로에게 질문했습니다. 전화를 먼저 걸고 제안서를 먼저 보내고 아이디어를 먼저 꺼내 놓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떨리고 어색했지만
시도할수록 자신감이 조금씩 자라났습니다. 거절을 당하기도 했지만 그 경험조차 저를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제 인생의 운전대를 제가 잡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느낌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귀한 감정이었습니다. 주도적으로 살기 시작하자 기회가 저를 찾아오는 속도도 빨라졌습니다. 사람들은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더 많은 일을 맡기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일을 끝까지 해내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신뢰라는 보이지 않는 자산이 천천히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신뢰가 쌓이자 자연스럽게 수입도 따라 올라갔습니다. 결국 부자는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일을 끝내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오늘 꼭 완수해야 할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고 조용히 질문합니다. 그 질문이 저를 다시 주도적인 삶으로 이끌어 줍니다. 그리고 그 삶이 언젠가 저를 부자의 자리까지 데려다 줄 것이라 믿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저를 오랫동안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무언가를 시작하기 전에 이미 잘못될 장면부터 떠올리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도전 자체를 피하게 되는 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실패도 부자가 되는 과정의 일부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도 수많은 넘어짐을 겪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속에서 조용히 새로운 말을 반복하기 시작했습니다. 할 수 있어 라는 말을 하루에도 여러 번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반복할수록 그 말이 점점 제 것이 되어갔습니다. 도전 앞에서 그 말을 떠올리면 두려움이 조금씩 잦아들었습니다. 실패하면 어때? 다시 하면 되지라는 생각도 함께 떠올랐습니다. 그렇게 저는 실패를 두려워하기보다 배우는 기회로 바라보려 노력했습니다. 나쁜 습관을 좋은 습관으로 바꾸는 연습도 함께 시작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휴대폰을 찾던 시간을 줄이고 책을 읽거나 미래를 그려보는 시간으로 바꾸었습니다. 처음에는 답답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 시간이 저를 성장시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좋은 습관은 만들기 어렵지만 지키기는 쉽다는 말을 몸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 자리 잡은 좋은 습관은 저를 부자의 길에서 밀어 올려주는 에스컬레이터 같았습니다. 저는 이제 실패를 두려움이 아니라 성장의 계단으로 바라보려 합니다. 계단을 오를 때 힘이 들 수 있지만 멈추지만 않으면 위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조용히 말합니다. 할 수 있어. 포기하지 말자. 그리고 천천히라도 앞으로 가자고 제 마음을 다독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